내란의 밤 때 사법부 대체 뭘 했느냐? 네. 그리고 어떤 전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록도 안 남기고 기록도 안 남기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?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. 결국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안 된 거 이런 것도 다 사법부의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. 이제 위법성 인식이라는 걸로 커버하면서 계속 기각되면서 일관되게 그 뒤에 그 관련된 거 대법원까지 혹시 논리가 흔들면 한 건 다 기각됐어요. 그렇죠. 예외 없이 다 기각됐습니다. 참 예외 없이 다 이제 기각이 돼 있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왜 이렇게까지 그럼 하느냐라는 자기들 의구심.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. 뒤집어서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네. 그럼 그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면 조직의 권위는 국민에서 나와요. 그러면 지금쯤에는 강력한 말이 나와야죠. 그 자기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니까. 그렇네요. 그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좀 정치적인 판단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. 아까 정구승 변호사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보도자료 낸 걸 보면은 정치적인 고려를 왜 사법부에서 하고 있느냐. 그게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간다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부분이고. 예. 그래서 이걸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란 관련해서 내란 전 재판 필요하다. 아마 이제 이 전체적으로 검찰의 모습,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근본적인 이 소위 사법 분야의 근본적 한계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다시 뭐냐면 법조 일원화라는 것 때문에 네. 나중에 보면 전부 변호사로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. 거기에 전관예우, 뭘로 옷 벗으면 그렇죠. 정가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작동을 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. 그 부분이 타파되지 않으면 이 앞쪽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게 검찰이 어떻게 개혁을 하든 간에 네. 어떤 모습이 외형적인 그 외피를 뭘로 두르든지 간에 근본적인 그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부분 뭐 완전히 없애기도 참 쉽지 않은 현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편을 취하지 않는 한 네. 오래도록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사법 체계 전체적으로 또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법원 개혁.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이 흐름, 정관예우의 흐름으로 공고하게 쌓여져 있는 기득권의 그 성을 어떻게 또 해체해 나갈 것이냐. 네.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. 당장 우리 앞에 내려진 당면 과제는 내란 전단 재판부를 어떻게 할 거냐. 더 나아가서 뭐 내란 관련된 특별법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. 예. 이걸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이 이준수 잡혔습니다. 잡혀서 체포가 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 그리고 이 씨의 진술 중요성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행히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9명이 이제 빠졌죠. 검사들이 네. 빠지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지금 심기일전에서 막판 피치를 올리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이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게 특검이라는 건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. 물론 연장했지만 네. 어쨌든 이제 연장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저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들이 그 기간만 버틴다. 처음에 이기훈도 도피할 때 마찬가지고 특검 기간만 버틴다. 그 뒤로는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든 또는 뭐 특별 수사 본부 체계로 이제 이관이 되든 어쨌든 강도는 약해진다. 대중의 관심도 줄어든다. 뭐 네.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들이 그 근본적으로 너무나 법꾸라지들처럼 또 법꾸라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한계 그걸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판까지 몰려오면서 이렇게 왔어요. 네. 이 사람도 거의 이 맨발로 2층에서 뛰어서 도망갔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의 맨몸으로 뛸 정도로 다급했던 거예요. 그러면 그걸 알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알려준 그러면 사람들. 검찰의 뿌리가 그만큼 깊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자, 몇 년 동안 수배가 돼 있었는데도 일도 이 사람이 침범당하지 않았잖아요. 네. 심지어 음주에 걸렸는데도 뭐 그렇게 이렇게 빠져서 체포가 안 되고 왔던 거잖아요. 조직적 비호 세력이 있던 거겠죠. 그에 대해서 근본으로 다시 가봐야 된다. 그게 누구의 지시에 의했든 간에 검찰이나 경찰 어떤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죠.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관여되고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음주 걸린 시점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2010년부터 대차로 알려져 있잖아요. 지금 거의 뭐 사실상
한남동 공관 나갈 때까지도 그러면 가서 교류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그 깊은 관계에 네네.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그럼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. 2010년도 도이치권으로 과연 그렇게 맨몸으로 뛰어낼 정도에 다급했는가?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없었는가? 가장 최근 일은 뭐가 없었는가? 아하, 도이치모터스는 참 옛날 일이니까. 옛날 일이고 이미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조사도 여러 차례 네. 물론 그에 대해 덮어주고 뭐 이런 거지만 밝혀진 게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과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. 뛰다가 그렇죠. 그런 정도로 다급하게 뛰었는가 하는 네. 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게 무궁무진해 보인다. 네.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윤석열과 홍장원의 맞대면 아니었습니까? 네.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? 윤석열이 직접 뭐 신문도 하고 윤석열 쪽에서 신문하면서 홍장원이 마치 뭐 뛰어난 불행 요원인 것처럼 해서 막 잘 지어낸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. 근데 그걸 다 박살냈지 않습니까, 홍장원? 뭐 가장 제가 씁쓸한 거는 예. 그거죠. 그 윤의 민낯을 그대로 본다. 요령으로 세상을 산 사람이다. 이 사람은 정의와 공정으로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 느끼면서 빨리 이거는 벗어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부하한테 엎어 씌고 부하한테 한 번도 엎으시고. 인정한 적이 예. 없잖아요. 지금까지 그러네요. 전부 다 남이 한 거예요. 자기는 뭘 한 게 없어. 곽종근한테도 다 막 뭐, 술 취해서 너 잘못 기억한 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했고, 예. 홍장원한테도 이 뭐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다 싹 다 정리해라, 이런 말을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하고 막 그랬는데. 그러니 아무런 의미를 찾고 싶지 않아요. 사실은 개별 이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윤석열의 그런 이 지경이 됐으면 뭐 자기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저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네. 정말 국민 앞에 제가 죄송하다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다른 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엄밀히 보면. 그렇죠.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이거 재판 과정 저희 오마이 TV도 VOD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윤석열의 민낯 예. 이걸 알 수가 윤의 있다. 민낯 또 민낯이지만 예.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지식인의 허상이 너무나 판을 치고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네. 리더십에 대한 그런 상을 바꿔놨다. 국민들의 리더십에 대한 리더에 대한 그런 상을 흐려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정말 지식인의 허상, 뭐 저를 포함하여 그래도 뭐 글깨나 읽고 공부깨나 했다 뭐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이 망언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송은석 이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이렇게 키우냐 네, 이런 식의 얘기. 음. 그다음에 사표를 수리하자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모습들.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문제되는 발언이나 인식이 정말 화가 나지만 네. 또 거기에 더해서 더 화가 나는 거는 일종의 2차 가해 성격의 조치나 언행들 있잖아요. 본인도 해명한다고 뭐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를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2차 가해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를 대하는 지도부들의 인식 뭐 이준석 대표도 뭐라고 했다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인식들 그게 그들의 수준이에요. 장애인 분들에 대한 대하는 수준이나 또는 사회적 소수들 약자들에 대한 그들의 평상시 인식이에요. 이것도 그 민낯이 이제 드러나 완벽히 있는 민낯이 거다. 드러났고 아. 그 당이 얼마나 그야말로 이제 부르주아틱하게 왔는가 자기들만의 리그로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제발 지금이라도 자기들 인식이 그 수준이라는 건 다 드러났으니까 딱 멈추고 딴 얘기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어요. 그래요.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개인 유튜브 출연 자제해라 자제령이 좀 내려지고 있는 그런 기류라고 하던데. 대체로 보면은 네. 그들은 더 그게 마치 뭐 스타 됐냐. 엊그제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쌍욕처럼 했을 때 뭐 후원금 이런 게 이제 결부가 되는 게 있나 보죠. 김용현 변호인이 막 유튜브를 풀려난 다음에 바로 이제 유튜브 하면서 네. 그런 모습. 오히려 더 영웅적인 서사 자기들끼리는 그게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별다고 이런 나왔다 뭐 거잖아요. 이런 느낌의 그럼 또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.
씁쓸한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로 뭐 국민의힘은 다 끝난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. 자 신용환 우리 부위원장님과 오늘 또 기분 좋은 얘기로 시작했다가 좀 네. 씁쓸한 얘기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네. 우리 위원장님, 부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글쎄요, 매일매일 뭐 분노할 만한 것도 그 에너지도 정말 떨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왔어요. 그런데 네. 분노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이제 축적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결론이 막 나오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와 있잖아요. 그렇죠. 여러 사건의 이제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일반인의 상식 그리고 일반인의 법상식에서 네. 벗어난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. 그때는 진짜 그 분노의 에너지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에너지를 지금 축적해야 되는 네. 초겨울 뱀이나 이런 저기도 많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땅으로 가고 하잖아요. 겨울잠 드는 예. 동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이 혹한기를 대비해서 다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 좀 있으면 이제 12월 3일이 다가옵니다.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럼요. 그때 우리가 분노했던 그 에너지를 다시 모아야 되는 참 지치지 않아야 네. 된다. 네. 이런 생각 다시 한번. 화는 나지만 그래도 예. 절대로 지치지 말고 또 화도 함부로 표출하지 마시고 그걸 에너지로 축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